재발이 없는 수술을 찾으신다면 정답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관련해서 수술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과가 어떻다, 이게 최신 기술이다, 이게 재발이 제일 적다,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데서는 결찰술로 여러 개 많이 묶어주면 묶어줄수록 재발이 없이 오래 간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요새는 물로 쏴주면 간단하게 치료 효과가 제일 최고라 그러고, 여기저기 얘기가 다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 5년 후에 재발률이 몇 %다, 몇 %에서는 재발할 수 있다 일 텐데요. 저도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썼던 표현이죠. 이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시고 5년 뒤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해서 수술을 뭐하러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표준 치료법인 홀랩 수술을 하면 5년 뒤에 재발률이 1% 미만입니다. 0. 몇 %인데요. 10년 뒤에도 거의 없어요. 홀랩 수술은 제가 앞서서 홀랩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대증이 다시 재발해서 다시 치료하려면 거의 30년 이상은 걸릴 거라서 사실상 재발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기준이 5년일까요? 암의 완치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암 치료하고 나서 매년 검사를 하다가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5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학 연구에서는 대개 장기간 지난 후에 기준을 통상 5년으로 잡습니다. 5년이 지나도, 즉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홀랩은 99% 이상인 거고 아주 드물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재발의 의미는 뭘까요? 암은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다시 보이면 재발이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요? 아무리 비대 조직을 다 도려내도 나이가 들고 호르몬 영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시 생겨날 텐데 무조건 치료가 필요하냐? 아주 조금 다시 생겨도 요도가 계속 넓게 유지가 되고 소변이 계속 시원하게 나오면 전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재발의 의미는 비대 조직이 어느 정도 이상, 그 이상 다시 커졌을 때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즉 약을 다시 먹어야 되거나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를 의미하죠. 어떤 환자가 수술 받고 5년 지났더니 전립선약 알파 차단제를 다시 먹어야 했더라, 뭐 이런 거지 5년 지났더니 수술 전이랑 똑같게 원상복구 돼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재발률이 가장 적은 수술은 뭘까요? 근래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술들을 먼저 읊어보면 홀랩, 유로리프트 결찰술,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 리줌 등이 있고요. 좀 오래됐지만 수술법들 다 포함하면 TRP, KTP 레이저 이런 수술들도 있겠네요. 이 중에서 가장 재발률이 적은 수술은 홀랩입니다. 재발이 거의 없죠. 또 재발이 전혀 없는 수술은 뭘까요? 혹시 또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홀랩 말고는 없습니다.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도 물론 좋은 수술이지만 비대 조직을 완전히 다 도려내지 않고요. 남기는 비대 조직이 꽤 있기 때문에 재발이 없는 수술이 전혀 아닙니다. 재발 가능성을 남기게 되거든요. 여러 논문에서도 워터젯 효과를 아주 가장 오래전부터 해오던 수술인 TRP랑 비교를 해요. TRP가 성적이 동등하다고 했는데 TRP는 5년 지나서 다시 치료받게 되는 비율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시술은 어떨까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은 5년 뒤에 재수술 받는 비율이 한 14% 정도 됐었죠. 많이 묶는다고 재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료 기술인 리줌은 간단한 시술임에도 재발률이 4.4%밖에 안 되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만 완벽한 제로는 아니기는 합니다. A라는 수술의 5년 뒤 재발률이 10%이다의 의미는 1번 A 수술을 받으면 5년 뒤면 원상복구 되어버린다.
2번 A 수술을 받으면 지속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 3번 A 수술을 받으면 5년이 지나도 약을 먹거나 다시 시술하는 경우는 100명 중에 10명뿐이다. 리줌 수술의 5년 뒤 재발률이 4.4%이다. 의 의미는 1번 리줌은 받아봤자 5년 뒤면 원상복구되어 버린다. 2번 리줌은 효과 지속이 5년밖에 안 된다. 3번 리줌을 받으면 5년이 지나도 약을 먹거나 다시 시술하는 경우는 100명 중에 4.4명 뿐이다. 그럼 나는 수술 후에 재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75세고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데 전립선 크기는 100g이고 성생활은 이제 안 해서 사정기능 보존에는 관심이 없다. 워터젯보다는 홀랩 수술이 더 좋겠죠. 15년 이상 재발 없는 보장을 원한다면 워터젯은 재발 가능성이 좀 보이고 홀랩은 15년은 재발 안 할 거고 출혈도 많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나이가 58세고 전립선 크기는 65g인데 사정기능을 보존하고 싶다. 사정기능 보존을 굳이 안 해도 된다면 30년 재발 없는 보장은 홀랩뿐인데 다만 사정기능 보존을 원한다면 결찰술 아니면 리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워터젯은 역행성 사정 발생 비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결찰술과 리줌에 대한 상세한 상담 후에 환자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지만 재발률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리줌이 향후에 재수술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이상 재발 없이 유지될 보장이 있는 수술은 홀랩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다른 수술이 재발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의 수술이 장단점이 있고 재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는 사실이고요. 본인의 전립선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수술 또는 시술 방법을 선택한다면 오랜 기간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